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이번엔 소아고등학교 24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출제는 수2 과정으로 출제가 되었겠죠.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마찬가지로 서술형 두 문제가 12점에 배정이 되었고요. 난이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상레벨이 12문제, 상레벨이 2문제, 중레벨이 11문제, 합쳐서 13문제의 중상 레벨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거의 70% 가까운 이상의 중상 레벨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중상 레벨이 15문제, 하문제 5문제랑 비교한다면 5문제가 쉽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난이도는 적당하게 아이들의 레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단원별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게 되면 극한과 연속에서 10문제, 미분법에서 10문제, 철저하게 계산된 시험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연속에서 상레벨이 하나 출제가 되었고요. 도함수에서 상레벨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문제들을 한번 좀 더 짚어보면 객관식 16번 문제였습니다. 자, 객관식 16번이 이번 첫 번째 킬러 문제였고요. 제가 이 문제를 풀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직선에서 기울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곡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당히 복잡한 그래프죠. 교점의 개수를 잡아보는 거죠. 그래요. 기울기가 변하면서 교점이 몇 개였을까? 이런 문제는 접점과 극점 등을 지나갈 때의 결과를 유의해야 되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 문제에서 교점이 1개가 되는 값을 구하라, 2개가 되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교점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그리고 그래프화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손대기가 많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불연속인 점이 하나인 것을 감안해서 그 놈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 자, 사실 이게 말이 쉽죠. 그래프를 정확하게 구한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거부감이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함수 fx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 문제와 다항함수 문제가 섞어져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과연 이 그래프를 거부감 없이 그릴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소아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그래프는 그리셔야 되는 게 맞죠.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를 배울 때마다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까지 씌워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지만 수2에서 힘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점의 개수와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수열까지 가는, 시그마까지 가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문제만 봐도 어마무시하죠. 거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준 킬러급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한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려면 어느 정도 수능 공부까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자, 두 번째 객관식 18번,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무려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변형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시간 싸움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문제. 자, 당시 수능에도 이 문제는 아이들한테 부담을 줬던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수능 대비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한테도 쉽지 않게 풀렸던 문제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내신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고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gx랑 g의 x 플러스 2까지 그래프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사실 요거는 거의 킬러급의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보다는 쉽게 나왔던 문제긴 하지만 기출 끊임없이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한테는 많이 힘들었던 문제. 쉽게 말하면 자인스토리라든가 고쟁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기출문제 변형들을 계속 풀어가면서 모의고사형의 공부를 했어야지만 가능했다. 정답이 나왔죠. 소아고등학교에서 높은 레벨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한 기본기를 가지고 능숙한 활용력을 가진 다음에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반복해야지만 가능하다. 딱 한 줄이죠. 정말 쉽죠. 누구나 1등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총평을 볼까요? 자, 저니까 중 레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 자체가 학교 시험 문제를 해내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는 걸 감안한 상태에서 소아고등학교가 중 레벨이었던 거지
평범한 학생들 혹은 공부를 조금 쉽게 시키는 그런 학원들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사실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아고등학교 문제와 다르게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EBS 수능 특강과 연계성이 높았다는 거죠. 수능 특강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는 거의 필독서 같은 책입니다. 거의 한 2, 3년간의 수능 특강을 다 해결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능 특강은 사실 거의 말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부교재고요. 그리고 패턴답게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함수에서 수투에서 연속과 미분 같은 문제가 나올 때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가 나오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나 그런 문제가 나오는 알고 있지만 누구나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지한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끊임없이 욕을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능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문제를 제시하고 수업하는 사람들 혹은 학원과의 그런 컨셉과 아이들 간의 그런 케미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중킬로급의 문제를 소화하는 건 쉽지가 않죠. 자,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전교 1등, 고등학교 2학년 전교 1등, 무려 학년별 1등을 전체 석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방법은 소아고등학교랑 가장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1등만 있을까요? 나머지 소아고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1등급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많이 큰 학원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거의 너무나 위대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학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쉽게 공부하지 말자. 어렵게 공부하자. 힘들게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라. 그리고 그걸 이겨내라. 그러면 너희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저희 학원의 컨셉입니다. 이거를 잘 할 수 있으면 혹은 자신 있으면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제가 우리 학원에서 얼마든지 높은 등급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